안녕하세요, 오토커넥트 박창규입니다. 자, 오늘도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랜저 TMI와 그랜저 시승기를 통해서 계속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고요, 궁금하다는 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댓글 남겨주셔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랜저의 마지막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 하고요. 우선은 이 하이브리드 차의 디자인부터 좀 차별화된 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일반형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별점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예전처럼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굳이 써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엔진이 혼자 꺼졌는데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엔진이 켜져서 이제 뭐 충전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다운 그런 엔진 모습이고요. 저는 이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일반 가솔린 모델에는 없는 쿨란트거든요. 냉각수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이브리드용이라고 이렇게 따로 쓰여 있고요. 엔진의 냉각수는 저쪽에 있고요. 요거는 하이브리드 이런 모듈, 이런 여러 가지 ECU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을 시켜주는 그런 냉각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이게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라서 약간 찡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이 커버 디자인은 제 기억에 예전 거랑 같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같은 거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4L급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한 30마력쯤 내주는 그런 전기 모터가 이제 힘을 보태주고 있죠. 최대 토크는 한 20kgm 정도를 더 보태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159마력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힘을 보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엔진룸의 방음이나 그런 흡음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굉장히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원래 이 엔진 자체가 조용한데 흡음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또 전기로 가면 또 더 조용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 다른 점 또 한 가지가 이 휠인데요. 하이브리드 전용 휠입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면적이 넓게 되어 있죠. 뚫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런 휠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디자인도 굉장히 아주 좀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이 휠은 요 뒷바퀴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타이어는 지금 넥센의 AU5였죠. 예, 맞습니다. 엠페라 AU5, 이 세단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좀 조용한 그런 타이어고요. 사이즈가 2555R17 17인치 휠에 이제 단면폭이 225 그런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계기판이 다르죠? 여기에 보시면 요거 좀 찍어주세요. 여기 EV라고 있죠. 요거는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파란 부분은 달리면서 회생 제동이 될 때 요 차지 부분으로 바늘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에코 운전을 하면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꽉 밟게 되면 파워, 이때는 그냥 엔진과 모터가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달리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정보를 보면 좋겠는데 아직 여기 있습니다. 차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촬영하느냐고 계속 시동을 걸어놨는데 리터당 6.3km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리셋을 하고 달리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이 휠에서 휠, 엔진, 모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배터리 있어서 배터리 한 반 정도 있죠. 그냥 계속 틀어놨더니 그냥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살살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기로만 가고 있는데 배터리에서 모터를 거쳐서 이 휠로 가게 되죠. 이 에너지 흐름도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리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휠에서 모터를 거쳐서 배터리로 가겠죠. 자, 보이시죠?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가 그냥 굴러갈 때는 그 굴러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죠. 지금 전기로만 달리고 있어요.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이 신형 그랜저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게 나왔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말 더 조용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굉장히 차단이 잘 되고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잖아요. 라미네이트 글라스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차단이 잘 되고요.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자,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엔진 지금은 굉장히 세게 밟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엔진과 모터가 모두 다 이 바퀴에다가 에너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살살 어느 정도 적당히 또 밟게 되면 엔진만으로 이렇게 또 가동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생 제동을 계속 쓰다 보면요, 이 충전이 많이 되면은 그 전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짜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차를 타다가 가솔린 차를 타시면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조 장치에서 다른 점이 있네요. 이 드라이버 온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운전자에게만 이 바람이 오는 거죠. 찬바람이든 더운 바람이든 운전자한테만 오게 됩니다.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이제 뭐 그런 점은 서스펜션이나 느낌, 전반적인 느낌은 3.3하고 비슷한데요. 이 운전대의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차가 좀 더 이 핸들링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요. 그동안의 현대차에서 보여줬던 그런 느낌, 익숙한 느낌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무게감이 좀 더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 3.3 캘리그라피를 탔을 때 RMDPS가 들어가서 이 묵직하고 좋긴 했어요. 이 모터 힘이 너무 세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고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차는 모터 힘이 그거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운전대가 좀 더 가벼워서 돌리기도 좀 편하고요. 이게 훨씬 더 현대차다운 그런 감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3.3 캘리그라피에 들어간 그 RMDPS는 뭐 유럽차 그런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HDA 기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지난번과 비슷했죠. 근데 왜 손을 놓고 달리냐, 이런 댓글을 굉장히 또 많이 달아주셨는데, 내 차의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여 년 넘게 이런 평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했던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운전자분들께서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번에도 HDA 기능을 테스트한 건요, 스티어링 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모터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10초쯤 손 놓고 달리고 나니까 이제 경고 메시지가 떴고요. 그리고 55초쯤 지나면서 HDA 기능이 해제된다고 경고 메시지가 또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분쯤 됐을 때 차선을 넘어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서 테스트를 종료했습니다. 한 그쯤 될 때가 이제 모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요, 그냥 일반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화도로에서 그것도 야간에 진행을 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정도 버텨준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대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그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저희가 있는 이 상암동까지,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퇴근 시간대 연비 측정을 했더니 당시 연비가 리터당 20km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2자유로를 이용해서 파주까지 갔더니 연비가 리터당 15km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많이 높이니까 효율이 낮아진 건데, 하이브리드카에 맞는 운전법을 갖추면 그만큼 높은 효율을 이제 즐길 수 있고요. 그만큼 조용한 운전을 또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배터리 양을 항상 절반쯤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다가 발을 떼면요, 페달에서 발을 떼면 EV 모드가 켜지면서 회생 제동 모드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또 다시 살짝 밟아주게 되면요,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속 70km 이하에서는 이제 전기 모터가 충분히 힘을 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토요타 캠리라던가 이제 토요타 차종들 보면 시속 60km가 최적 구간이거든요. 비슷하게 세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EV 모드와 엔진 모드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질감이 좀 느껴지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질감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이전 버전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고무라던가 시계라던가 뭐 그 여러 가지 부분은 물론이고요, 전반적인 상품성을 이제 크게 개선했죠. 그리고 이제 편하게 효율적으로 탈 수 있긴 하지만 어딘가 살짝 아쉬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음번에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HDA 기능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제 아무리 그랜저라고 해도 연료 효율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